한때 한국 관광객들의 인기 여행지에서 빠지지 않는 나라가 있었어요. 바로 동남아 대표 휴양지인 태국이죠. 그러나 최근 들어 태국에 한국 관광객들의 방문이 줄어들고 그 자리를 다른 나라의 여행객들이 대신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의 관광체육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14일까지 외국 관광객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 관광객은 61만 9천 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2, 3위를 차지했던 수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결과 태국은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은 같은 기간 동안 203만 2천 명으로 태국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중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대신 중국인을 맞이하는 태국의 관광업계는 예상치 못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태국의 한 잡화점에서 중국인 관광객과 상점 주인이 큰 소리로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요.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잡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민니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살고 있는 방콕이 아닌 치앙마이에서 태어났어요. 저에게는 동생들이 5명이나 있는데 그중 셋째 동생이 어릴 때 아빠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 큰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저희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부모님의 수입으로 동생의 병원비를 대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태국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교통수단 중 하나가 오토바이지만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사고가 굉장히 많죠. 제 동생도 딱 그 사고 중 하나였고 아빠는 본인은 가벼운 타박상으로 그치고 아이는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힘들어하셨어요. 그런데 태국은 민간의료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병원비는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태국의 병원비에 대해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태국 국민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형편이 되지 않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의료 시스템이 매우 부실하고 몸이 아프면 저렴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립병원이 있지만 여기선 일반적인 수술도 수개월씩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에요. 물론 특급 호텔 수준의 몇몇 종합병원들이 있지만 치료비는 한국의 몇 배입니다. 실제로 17일간 방콕의 한 대형 병원에 입원해 코로나 치료를 받은 환자의 진료비 영수증은 98만 바트, 한국 돈으로 약 3,500만 원가량이 나왔어요. 바이러스에 걸리면 감염도 감염이지만 돈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의문이었죠. 방콕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근로자의 임금이 어림잡아 한국 돈으로 월 100만 원 정도니까 정말 큰 돈이지요. 하이소라 불리는 특정 계층과 비싼 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들이 주로 이들 병원을 이용하죠. 무시무시한 병원비로 태국 사람들은 병원보다도 주로 약국을 이용하는 이유예요. 원래도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데 동생의 병원비로 인해 저희 집은 빚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었어요. 누구 밑에서 월급을 받으며 빚을 갚기엔 턱없이 부족했고 저는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태국에서 가장 큰 도시인 방콕으로 나와 상점을 열게 되었어요. 방콕은 동남아시아 최대의 도시로 현대적인 도시 생활과 역사적인 유적지가 공존하는 곳이에요. 왕궁과 절, 시장과 상점들이 혼재하며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인기 도시이기도 하죠. 저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시암스퀘어 근처에서 잡화점을 운영하고 있고 매년 많은 관광객들로 인해 수입도 꽤 좋은 편이었어요. 이런 속도로 돈을 번다면 빚도 빨리 갚고 가족 모두 풍족하게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이 계속 생겨났죠. 남부럽지 않게 수입을 벌던 어느 날 제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오고 말았어요. 그건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었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방콕의 관광산업에 미친 영향은 엄청났어요. 방콕은 전 세계에서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몰리는 인기 있는 여행지 중 하나였는데 코로나 발생 이후 여행 제한과 국경 폐쇄로 인해
국제 관광객 수가 급감했기 때문이었죠. 호텔 예약 취소와 항공편 취소로 인한 수입 감소, 관광 명소 및 관련 산업의 폐쇄 등으로 인해 방콕의 관광 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고 제 가게 매출에도 큰 타격을 주었어요. 많은 호텔과 관광업체들이 문을 닫거나 운영을 줄이면서 많은 종업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특히 방콕의 유명한 관광 명소들은 폐쇄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되었고 거리와 상점은 고요해졌고 방콕의 거리에서는 관광객들 대신 마스크를 쓴 지역 주민들만이 보였고 관광산업 종사자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만 했어요. 저는 상점은 유지하면서 밤에는 다른 아르바이트로 수입을 계속 벌고 있었어요. 가게 월세, 집에 보내야 하는 생활비, 동생 병원비로 인해 생긴 빚까지 정말 숨이 턱턱 막히고 그냥 태국에서 도망가 혼자 살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이런 짐을 왜 저 혼자 짊어져야 하는지 무능한 부모님이 너무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상점을 닫고 싶었지만 이미 구매해놓은 재고 처분도 문제고 가게를 내놨지만 모든 상점의 상황이 안 좋으니 제 가게를 인수하겠다는 사람 또한 없어서 사업을 접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가게 사정도 안 좋아지고 점점 경영난에 허덕였고 이대로 그냥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런 사정을 아는 가게 사장님은 한동안 월세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여러 상황이 정말 최악이었는데 한국인 사장님이 주신 도움은 평생 잊을 수 없을 만큼 고마움이 컸죠. 사장님도 코로나로 분명 상황이 어려우실 텐데 자기 딸 또래 제가 고생하는 게 안쓰럽다며 코로나가 풀리면 다시 예전처럼 장사가 잘 될 테니 조금만 더 버텨보라고 용기를 주셨어요. 그렇게 밤에는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낮에는 상점을 유지하며 간간히 물건을 팔면서 생활을 하던 중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관광객의 유입이 조금씩 늘어나겠다는 희망이 보였어요. 그리고 태국 정부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각종 규제 완화를 풀면서 관광객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죠. 태국은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 국내 총생산의 20% 가까이 차지하던 관광업이 3년 넘게 침체한 상태였고 특히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27%를 차지했던 중국인의 발길이 끊겨 타격이 매우 커졌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한 것과는 달리 태국 정부는 오히려 입국 규제를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해외 입국자에게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려다 관광업계의 거센 반발에 바로 철회하면서 그 이후 중국 관광객들의 입국이 예전처럼 크게 많아졌어요. 중국인들의 태국 단체 여행이 허용되자 태국 관광업계는 본격적으로 중국 여행객을 맞을 만반의 준비를 시작했어요.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총리가 직접 중국 단체 관광객들을 환영하기 위해 공항을 방문하였어요. 급기야 올해 3월부터는 태국과 중국 간 영구적 상호 비자 면제가 실시되면서 태국 여행업계는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죠. 저도 중국인 관광객 유치의 경제 특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었어요. 저 또한 예전처럼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제 가게에서 큰 돈을 쓰고 가주길 바랄 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사실 중국 관광객을 좋아하지 않아요.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어글리 차이니즈, 스스로의 비매너 행위들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중국의 이미지는 결코 좋지 못합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한창 많이 올 때 태국의 유적지와 길거리를 훼손을 많이 하는 일이 있었어요. 태국 왕궁 유적지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보이는 가족이 아이에게 소변을 보게 한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었어요. 이곳은 과거 태국 왕실의 거주지였고 태국에선 왕실을 모욕하면 징역 315년에 처할 수 있으니 이들도 똑같이 태국 형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국내 여론이 거세지기도 했어요. 또 유명한 사건은 2015년에 중국 관광객들이 종소리를 듣는다며 태국의 고대종을 걷어차거나 포장도로에 침을 뱉거나 새치기를 하는 건 일상이었죠.
그리고 한 뷔페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줄을 제대로 서지 않은 채 경쟁적으로 뷔페 요리를 퍼담는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심지어 중국인 관광객들의 이러한 행동은 태국의 공중 화장실에서도 계속되었어요. 화장실 바닥에 대변을 보고 난 후 치우지 않거나 벽에 오줌을 누는 등 비위생적인 행동을 일삼았죠. 여성 화장실에서는 사용한 생리대를 아무 곳에나 버리는 등의 경악스러운 위생관념 때문에 결국 태국 치앙마이의 유명 사원에는 중국인 전용 화장실이 따로 설치되기까지 했어요. 중국인들의 제로달러 투어를 아시나요? 제로달러 투어는 정상적이지 않은 초저가의 항공료와 숙박비를 지불하고 현지에서도 돈을 쓰지 않는 해외 단체 여행을 말해요. 특히 중국 제로달러 투어는 중국인이나 화교가 운영하는 식당과 상점에서 식사하고 물건을 산 뒤 중국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로 대금을 결제해 현지 당국이 세금을 매길 수 없어 문제가 되었었죠. 그래서 세수 유출의 싸구려 관광지란 이미지까지 형성되자 세계 각국은 중국인 제로달러 투어를 겨냥해 구제를 강화했어요. 2016년 태국은 제로달러 투어에 사용된 투어버스를 대규모로 압수했고 2018년엔 관련 여행사를 처벌하겠다고까지 밝혔죠. 중국인들의 초특가 단체 여행은 현지에서 돈을 쓰지도 않는 데다 관광지의 이미지만 망쳐놓는다며 규제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이 극심한 침체에 빠진 만큼 중국인의 제로달러 투어가 산업 활성화에 불쏘시개 역할을 해줄 수 있기에 태국에서는 그들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실제로 코로나 이전에 중국인 관광객이 한참 많이 붐빌 때 제 잡화점에서 있던 일이었어요. 한 중국인 관광객은 제 가게에서 모자를 사겠다고 들어왔고 저는 늘 그렇듯 친절하게 손님을 응대할 자세를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태국은 매우 더운 나라예요. 거기에 우기까지 겹치면 밖에 1분만 서 있어도 땀이 비오듯 내릴 만큼 덥고 습한 날씨이죠. 어느 날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저희 가게 앞을 지나갔고 가게는 비좁았지만 들어오는 손님에 너무 반가웠어요. 중국인 관광객은 약 7명 정도 됐고 그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니 고약한 악취가 풍기기 시작했어요. 그중 한 남자 관광객이 저에게 묻지도 않고 모자를 획 갖고 가서 써버리는 것이었죠. 제가 말을 먼저 하고 써봐야 한다고 말하니 대뜸 그는 내가 물건을 살 건데 저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냐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신 머리에 있는 땀이 이 모자에 다 스며들어 머리를 정돈하고 쓰지 않으면 이 물건은 팔 수가 없다고 하니 그깟 모자 얼마나 하냐고 중국어로 뭐라 하는데 너무 화가 났었어요. 하지만 다른 중국인 손님들도 있고 물건을 팔아야 하니 화를 꾹 눌러 담았던 일이 있었어요. 결국 그 중국인들은 아무것도 사가지 않았고 그 남자가 썼던 모자는 땀이 흡수돼 얼룩이지고 냄새까지 배어 다른 사람들에게 팔 수도 없게 되었죠. 웬만하면 눈속임을 해팔려고 했지만 그 모자는 이미 냄새부터 알아차려 판매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관광객은 저에게 화가 났는지 나중에 보니 저희 가게 앞에 소변까지 누고 갔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미개하고 비위생적인지 그 다음부터는 중국인 관광객이라면 치를 떨었지만 그래도 제 주수입원이 관광객들이니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반면에 한국인 관광객들은 너무 깔끔하고 들어오기만 해도 향기로운 냄새가 나서 그들에게는 뭐든 사용하게 하고 싶었어요. 심지어 한 한국인은 아이를 데리고 음료를 들고 저희 상점에 들어왔는데 아이가 실수로 음료를 흘리면서 모자에 음료수가 튀고 말았죠. 그 한국인 엄마는 너무 미안하다고 돈을 물어주며 보상을 해주려고 했고 저는 아이가 그런 거니 괜찮다며 오히려 말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끝내 저에게 피해준 게 미안하다고 모자값을 현금으로 쥐어주고 도망치듯 가버렸어요. 한국 사람들이 제 물건을 착용하면 오히려 물건들의 좋은 냄새가 스며들어 다 사용하게 하고 싶은데 친절하고 배려심까지 넘치니 한국 사람들은 안 좋아할 수가 없었죠.
중국인들의 비매너 행동이 밉다 한들 코로나로 악화된 경제 상황과 중국인 관광객 유치는 꼭 필요하니 정부나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중국인들이 예전처럼 많이 와서 활기를 띠길 기대했어요. 그리고 한국인 관광객들도 예전처럼 많이 오기를 크게 기대했죠. 그렇게 코로나 이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한 결과 다행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크게 늘었어요. 제로달러 관광객이라도 길에 사람이 지나다녀야 매출이 늘 테니 감수하고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물건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고 거리에 중국인들만 많아지는 기분이었어요. 태국 방콕의 클럽 거리라고 불리는 카오산 로드는 들어서자마자 중국어 간판이 걸린 식당들로 가득 찼어요. 식당만이 아니라 중국 식품을 파는 슈퍼마켓도 있어요. 이곳은 클럽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유명하고 태국 현지인만이 아니라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클럽들을 중심으로 들어서 있는 식당들이 전부 중국 식당이에요. 중국어로 쓰여져 있는 커다란 간판이 붙어 있고 중국 음식만 판매하고 있죠. 가끔씩 보이는 태국어가 없다면 완전히 중국처럼 보일 정도이죠. 당연히 식당에서 식사하는 사람들도 모두 중국인이고 아예 중국인만 위한 식당들이 거리를 점령해가고 있어요. 이곳 클럽 거리 옆에는 야시장이 있는데 이 야시장에 중국어 간판이 크게 붙어 있는 식당들이 늘어서 있고 판매 중인 음식도 모두 중국 음식을 판매하고 있어요. 야시장에 붙은 커다란 간판에는 중국어만 쓰여 있고 중국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죠. 이 야시장도 중국인만을 위한 야시장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이런 곳을 태국 현지인이나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일은 절대 없죠. 바로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새로운 차이나 타운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가끔 이 거리를 지날 때마다 여기가 태국인지 중국인지 이제 헷갈릴 정도고 현지인인 저도 그 거리에 가기가 꺼려져요. 우리가 관광객 유치로 집중했다고는 하나 중국인들이 이렇게 방콕을 점령해버릴 줄을 몰랐을 거예요. 중국인 이외에 다른 한국인이나 일본인 그리고 다른 외국인들은 태국 방콕만의 고유한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 방문하는 관광객이 많을 텐데 이대로라면 중국화된 방콕이 싫어 중국인 이외에 아무도 안 올 것 같다는 불안감이 몰려왔어요. 이건 중국인들이 도시 자체를 파괴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인지 요즘 중국인 말고는 한국, 일본 등의 관광객들은 현저히 줄었다는 게 느껴져요. 실제로 한국인 관광객들은 태국 관광청 자료에 따르면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고 중국인 관광객 수가 훨씬 많이 늘었다고 해요. 저는 중국인 관광객보다 한국인 관광객들을 더 환영해 가게에 한국어 안내문까지 적어놨어요. 한국 손님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문구를 보고 한국인 관광객들은 웃어주시기도 하고 한글을 제가 아는 것에 대해 굉장히 뿌듯해하셨어요. 매출은 예전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코로나 전처럼 점점 회복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건물 사장님의 따님이 방콕에 방문을 한 일이 있었어요. 그녀는 제 가게에 와서 인사를 한 후 사진을 좀 찍어도 되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마음껏 찍으라고 답했죠. 그녀는 다양한 상품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가게 한켠에 있는 아름다운 장식품들을 찍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가게를 마음에 들어 해준 것 같아 너무 기뻤어요. 그녀가 사진을 찍은 후 무엇을 찍는지 궁금해 물어보았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SNS에 올려서 친구들에게도 이 멋진 가게를 소개하고 싶어요. 건물 주인인 사장님에게 제가 식구들을 건사하느라 힘들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당연히 너무 감사한 일이라 마다할 이유가 없었고 그녀는 제가 괜찮다고 한 후 사진을 정말 열정적으로 찍어주었던 것이었어요. 제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저를 돕겠다는 마음 하나로 노력해주는 모습이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제 가게 앞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줄지어 제 가게를 찾고 있었던 것이었죠. 저는 당황스러워 어떻게 오게 됐냐고 경위를 물었더니
그녀의 SNS를 보고 왔다고 하였어요. 알고 보니 건물 사장님의 따님은 한국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여서 이곳을 그 SNS에 소개를 많이 했었던 거죠. 그 주말 제 가게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저는 바쁘게 일하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고 가게는 손님들로 붐볐고 매출은 급성장했어요. 저는 감격스러워 눈물을 날 정도였죠. 제 가게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손님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덕분에 제 가게가 이렇게 활기를 되찾았어요. 저는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그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제 가게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그날 저녁 저는 가게 문을 닫으며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제 마음은 희망과 감사로 가득 차 있었고 내일도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겠지 생각하며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어요. 그날 이후 제 가게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매출은 급증했고 저는 행복한 마음으로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더 이상 동생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가게에서 구입한 상품들이 그녀와 동생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어요. 저는 동생의 병원비로 인한 빚도 점점 없어지고 생활비도 충분히 벌 수 있었죠. 저는 동생을 더 잘 돌볼 수 있게 되었고 가게는 계속해서 번창해 나갔어요. 가게가 단순한 생계수단을 넘어 저와 제 가족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곳이 되었다는 사실에 기쁨을 크게 느꼈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가게 문을 닫으며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태국의 아름다운 노을이 저를 감싸 안는 것처럼 보였죠. 저는 속삭이듯 기도하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우리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내일을 기대했어요. 요즘 제 가게는 한국 사람들 덕분에 진상 손님 거의 없이 사업은 번창하게 되었어요. 늘어나는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새로운 직원들을 채용하게 되었고 가게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죠. 제가 열심히 일한 끝에 꿈에 그리던 사업 확장을 이뤄낸 것이었어요. 여태까지 고생한 게 지금 한꺼번에 보상받는 기분이라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사실 여태까지 일만 하느라 해외여행은 꿈도 못 꿨는데 지금은 해외여행도 꿈꾸며 살아가고 있어요. 조만간 한국으로 꼭 여행을 가보고 싶은데 처음 가는 해외여행이라 뭐부터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태국은 늘 더워 겨울을 한번 느껴보고자 한국에 꼭 겨울에 방문해보고 싶어요. 하얀 눈을 한 번도 못 봤었는데 이번 겨울에 한국에 가서 눈도 보고 싶고 스키도 타보고 싶어요. 환상적이고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태국에 살면서 엄청 두꺼운 겨울옷은 사본 적이 없는데 한국 여행을 대비해 H&M 같은 곳에 가서 겨울옷 쇼핑 후 한국에 놀러 가려고 합니다. 겨울에 한국에서 어디에 가면 좋은지 소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태국에서 힘든 일을 겪고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태국인 여성 민니의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한국 사람들 덕분에 가게의 존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지금은 성황리에 너무 잘 되고 있어 동생의 병원비 가족의 생활비까지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 다행이네요.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 감동 카페인이었습니다.